척추 내시경 수술로 전환. 이제 아까 현미경에서 이제 PLD라고 내시경 한방의 내시경 수술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PLD를 이제 풀었으면은 퍼큐테니어스 경피적으로 엔도스코프 내시경을 사용해서 룸바 스파인 척추의 디스케토미 디스크를 제거하는, 그래서 경피적으로 척추의 디스크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고요. 처음 보이시는 그 사진이 이제 이상호 원장님이시다. 우리들 병원에 이분이 참 대단하신 게 저희 척추 내시경의 한류를 이끌게 한 그런 장본인이시고요. 그래서 2008, 9년도부터 15년도까지 척추 내시경 논문은 거의 우리들 병원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 의사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많이 하셨고, 이 PLD의 그런 한류를 선봉하셨던 그런 분이고요. 본인이 또 직접 수술을 받으시면서 이 PLD 장점도 말씀도 많이 해주셨죠. 그리고 레이저 스파인 서저리, 보면 이제 이상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결국 레이저 수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게 이제 PLD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제가 수술한 장면 유튜브에서 캡처한 건데요. 여기 앞에 저고, 지금 보면은 아래쪽 사진과 비슷하게 삽입점이란 거 동일하게 한 20도 되는 각도로 이렇게 내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옆구리에 들어가서 디스크만 탁 보는 거고, 뼈를 건드리진 않고, 물론 이제 추간공이 좀 좁으면은 그쪽 뼈를 내시경으로 살짝 갈 수는 있긴 한데, 대부분의 뼈의 절개 없이 바로 디스크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회복이 상당히 빠르고요. 그래서 중심 디스크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첫 번째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하지만 협착 퇴행성 병변이 좀 진행되거나 디스크 타입이 많이 좀 어려운 경우는 잘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많이 이제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서전이라서 이게 숫자가 이제 환자의 편측에 서 있고, 그 반대쪽에 투시 장비와 내시경들이 다 이렇게 서 있고요. 마취과 선생님 있고, 주변에 스크럽 너스 있고, 수술을 이것도 혼자 합니다. 내시경 수는 특징적으로 혼자 하는데 보통 수면 마취를 해가지고 다리 쪽으로 약물을 삽입하고 마취가 된 걸 확인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수술 시간은 보통 디스크 위주로 하는데 보통 한 20-30분 정도 이제 수술을 진행하죠.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외국계 회사인데, 보통 한방의 내시경은 외국계 회사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국내에서 한 개 회사가 있긴 한데 상당히 기구가 좀 비쌉니다. 유저들도,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적기 때문에 그 기구 자체가 좀 많이 고가고요. 저희 병원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쓰는데, 있는데 가격 자체가 너무 높고 그리고 레이저 처방 자체가 그 신병원에서 막아놨어요. 그래서 환자분 자체가 수술의 부담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고, 결과적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외국 회사가 있으나 가격이 좀 높고, 그리고 배우기에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제한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케이스를 그 전에,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4 써있는 게 4번 척추뼈고요, 5 써있는 게 5번 척추뼈인데, 이 뼈 사이에 뒤쪽에 약간 황갈색으로 보이는 것이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이제 신경인데, 이게 나가는 밑에 쪽으로 이제 10시에서부터 4시 쪽으로 가는 게 가지신경이고, 여기 뒤쪽에 있는 12시 병변에 있는 게 중심신경인데, 이 사이가 삼각형 모양입니다. 캔빈스 트라이앵글이라고, 우리가 캔빈 삼각형이라고 불리는데, 이 삼각형이 디스크 작업할 때 만나는 공간이죠. 그래서 처음에 뼈가 많이 자라나지 않고 퇴행이 별로 안 심한 분들은 이렇게 디스크만 정리하는 공간이 바로 나타나는데,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 PLD용 내시경용 내시경용 드릴인데요. 요게 생기면서 뼈가 옆쪽으로 많이 자라나는 케이스도 디스크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막 진보를 했죠. 그래서 한방의 내시경은 요 구멍 안에서 작업을 하고, 이런 기구가 생기면서 아주 발전을 좀 비약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케이스를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4번, 5번에
이 디스크가 여기 검정색으로 보이는 게 디스크가 타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고 나서 근데 위에 디스크가 없죠. 타고 올라간 디스크가 없는데 이게 뒤를 까고내는 건 없습니다. 수술 없이 이제 PLD를 한 거고요.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게 캔빈스 트라이앵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구를 쓰고 있는데요. 위쪽으로 나온 디스크를 이런 피추이터리 포셉 같은 걸로 터진 나오시죠? 요게 디스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크를 제거하고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뼈는 뒤쪽은 전혀 정리 없이 이렇게 디스크만 이렇게 싹 빼고 수술을 마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보이는 것이 추간공 협착증 있는 케이스인데 여기도 뼈도 자라나는 그 디스크가 있는데 하얀색으로 이게 감압이 된 거죠. 이게 천추 5, 6, 5번과 1번 사이 5번 신경이 풀어진 건데 여기도 보시면은 PLD 내시경으로 통을 꽂아서 그 주위에 연부 조직 정리하고 이 내시경용 드릴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다 극복이 됐는데 정리하고 연부 조직 제거하고 디스크까지 손을 보고 나서 수술을 이제 마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방향 내시경은 기술이 아주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발전했고 이전보다 내시경 드릴이 많이 생기면서 디스크가 이제 보이는 건데 나온 디스크를 지금 뽑아내고 있는 거죠. 뽑아내기도 하고 레이저로 아까처럼 정리하고 이렇게 수술을 마치는 거죠. 했는데 저는 요거 하다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수술을 하다가 중심 협착에 대해서도 조금 시야에 대한 부분이 좀 걸리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이제 기술이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힘들어서 요거를 하다가 다음 단계 넘어갔죠. 여기 보시면은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Endoscopic Procedure on Spine. 그래서 척추 내시경직 시술이라고 표현하죠. 보시면은 이게 뼈 안에 아래쪽에 있는 게 디스크인데 디스크까지 통을 관통해가지고 터진 디스크를 보고 제거하는 모습. 그리고 아까 영상 보실 때 내시경 드릴을 사용하면은 바깥에서 이렇게 공간을 휘적거리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상당히 좋은 기술인데 이 PLD 하신 분들도 한계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보시면 이제 인디케이션 PLD에게 적응증인데 일반 디스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챌린징 인디케이션, 그래서 요거는 좀 극복해야 될 거. 어떤 거냐면 이제 디스크가 흘러내린 그런 타입이고 그 다음에 협착증인데 바깥쪽이 좀 막혀 있는 그런 협착증 같은 경우는 좀 챌린징하고 뉴 트라이얼 인디케이션, 이게 새로 이제 도전하고 있는 건데 이 당시만 해도 이게 디스크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올 경우는 그 내시경 드릴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챌린징했고 또 디스크가 엄청 컸을 경우 이게 내시경 자체가 좀 제한되기 때문에 뉴 트라이얼 인디케이션이라고 PLD 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들어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좀 지나가면서 PSLD 여기 밝은 얼굴에 임강택 원장님 저랑 친분이 있는데 우리 척추 협착증 내시경 PSLD에 김현성 원장님 포함해가지고 마스터에 이제 이르신 분들인데 이런 PSLD라는 수술 자체가 되면서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극복을 좀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아까 옆구리에서 하는 거와 다르게 위에서 이렇게 통을 꽂아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고요. 이게 제가 했던 모습 내시경 사진인데 이 통이 딱 그 주위에 맞닥뜨려 가지고 여기 뼈도 제거하고 황색인대와 디스크까지 제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구리 내시경에서 척추 중심 내시경으로 넘어가면서 협착증은 정리가 됐는데 시야에 대한 부분, 기계의 한계점, 그리고 확장 가능성, 그리고 등, 목 및 유압술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저는 조금 전환을 좀 시작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사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현미경과 마찬가지로 편측으로 들어가서 양측의 신경 감압을 다 하는 모습이고요.